안녕하세요. 중고이신 명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사기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편 같은 경우는 주제가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연희 같은 경우는 외부 촬영을 지금 보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기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기는 초심자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잘 아는 사람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거래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잖아요, 사실. 좋은 물건을 싸게 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도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기꾼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사기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사기꾼, 하나는 전문적인 사기꾼, 하나는 아마추어 사기꾼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기꾼 중에 어느 사기꾼이 더 예방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바로 전문적인 사기꾼이 예방하기 좀 더 쉽습니다. 왜냐면 사기가 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기꾼이 훨씬 더 예방하기 쉽고요. 아마추어 사기꾼이 예방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이 사람들은요,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니라는 얘기는 갑자기 사기를 친 거예요. 자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사람이 오늘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사기꾼이 훨씬 더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사기꾼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회차에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전문적인 사기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적인 사기꾼을 갖다 예방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중고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중고 어플 같은 데를 갖다가 보시면요, 카톡 아이디로 글을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이 사기입니다.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한번 걸어보세요. 톡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엠넷톡도 되고 카톡도 되고 한번 말을 걸어보시면 알아요. 물건을 구매하고 싶고 직거래를 하고 싶다. 그쪽 지역이 어디신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답은 두 가지 패턴으로 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패턴,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을 얘기해요. 2020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는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즉, 남쪽 지방을 얘기하면은 절반 이상이 택배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노리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예외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못 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물어봤죠? 직거래 어디서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답변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독자 여러분이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자기 동네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판매자의 동네?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얘기할 거예요. 원래 중고거래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와서 사는 게 거의 기본시되다시피 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구매하려는 사람의 지역을 물어봅니다. 님 지역은 어디시죠? 이렇게요. 이상하죠?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이 구매자가 말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을 말해서 결국에는 무슨 거래를 유도해야 되니까, 택배 거래를 유도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을 물어보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죠. 자, 중고거래에서는요, 특히나 물건을 싸게 내놨을 때는 판매자가 갑이에요. 구매하려는 사람들 물건 싸게 나오는 판매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집 앞까지 와서 다 거래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구매자를 배려해 준다는 듯이 님 지역이 어디신지 물어봐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택배 거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택배 거래를 갖다가 의심해가지고 저는 직거래만 해서 뭐 지역이 멀어서 안 되겠네요 하면은 보통 이것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고거래에 물건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쓰던 물건 중에 필요 없는 거 팔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것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알았어요 하면 그만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안전거래 해도 괜찮아요. 네이버 안전거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놓고 자기네가 만든 링크를 갖다 올려가지고 그쪽 사이트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 어디시죠? 묻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카톡 아이디 올리신 분들 중에서도 사기가 아니신 분들도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자기의 개인정보, 즉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카톡 아이디를 올리시는 분들도 소수 계세요. 근데요, 이 소수 분들을 찾으려고 우리가 다른 카톡 아이디랑 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는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한 중고거래 몇 년 차 되고부터는요, 카톡 아이디가 딱 그 게시글에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걸러요. 아예 그쪽이랑 거래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물건이 아무리 싸게 나와도. 전문적인 사기꾼을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전화번호가 있다고 무조건 100% 신뢰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게시글 한번 봐주세요. 보이시죠? 이 게시글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는 사기글 같은가요? 뭐 지역도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글은 사기글이 맞습니다. 실제 제가 거래를 갖다가 하려고 그랬던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거래를 갖다가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거래를 포기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3일 뒤에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더치트에 확인했더니 사기 게시글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4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갖다가 사기를 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사람들은 카톡 이제 사기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죠. 대포폰이라는 것을 구입을 하고 이 카톡 아이디 있잖아요. 카톡 아이디가 아니라 이 게시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남의 아이디 해킹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남의 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거래 내역이 많은 사람들 걸 해킹한 다음에 그 사람들 거 해킹한 거 위에다 자기 걸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사람이란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말투에서도 드러나지만요, 글의 문체에서도 드러납니다. 글에 말하는 패턴에서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린 글과 옛날에 올린 글의 문체를 갖다가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게 확인이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요, 옛날에 올린 글과 지금 전화번호에 글을 올렸잖아요. 전화번호를. 그럼 사람은요,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번호 올린 사람은 옛날 글에도 전화번호를 올렸어요. 옛날 글에 1절 전화번호 없다 갑자기 지금 전화번호가 있다? 이거 의심해 볼만하죠. 그러면요, 옛날 글도 지금 글도 전화번호가 같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은 계속 해보면 해볼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판매 중인 글이 있고 판매 완료가 된 글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이 팔린다고 무조건 판매 완료를 해놓진 않아요. 판매 중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건에 연락이 자주 안 올 경우는. 그러면 이 판매 중인 글, 여기는 수정이 가능해요. 판매 중인 글은. 판매 완료가 된 글은 수정 못하는데 판매 중인 글은 수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번호랑 똑같은 번호로 바꿔놓으면 돼요. 이걸 갖다가. 판매 중인 글. 그러면은 판매 완료가 된 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안심할 수 없어요. 왜? 판매 중인 글에다가 전화번호 바꿔놓고 그 다음 판매 완료를 바꿔놓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판매 완료에 있는 전화번호랑 위에 번호랑 틀려요. 사기꾼이 봤을 때 이거 틀려. 이건 수정도 못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글을 수정은 못해도요, 판매 완료된 글을 삭제할 수는 있어요. 즉 사기를 갖다가 100% 방지하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만큼 알면은 최대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거래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사기를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나 전문적인 사기꾼들한테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추어 사기꾼한테 이제 친구 거래를 갖다가 제가 한번 봐주다가 잘못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사기꾼이 더 찾기 힘들다는 거고요. 그건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기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내면 그 사람들 역시 또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직거래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도 있는데 직거래에 있는 사기들은 보통 그런 거잖아요. 물건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 뭐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숨긴 거, 물건을 짝퉁을 준 거, 이거는 제가 말하는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사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마추어 사기꾼들이 하는 사기예요. 전문적인 사기꾼들은요, 그냥 물건도 안 주고 금액 전체를 갖다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기에 대한 방지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직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요? 이게 직거래에서 유일하게 당할 수 있는 사기인데요. 사실 사기꾼들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직거래를 자꾸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래하지 말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전거래 안 하고 직거래는 자기가 어떤 사정 때문에 피하고 다 피합니다. 왜? 만약에 직거래를 하게 돼서 지금 이 구매자가 그쪽을 당장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게시글이 바로 사기로 판명이 나요. 사기꾼들은요, 이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 최대한 많은 사기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물건들 위주로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게시글이 지금 저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일 한 오후까지, 내일 택배 보내기 전, 택배가 마감되는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직거래를 가가지고 만약에 허탕을 쳐버리면 이 사람이 바로 이거 게시글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밤 안에 이 사기 행각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사기꾼들은 이런 식으로 유도하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조심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허탕치는 걸? 간단한 방법이 있죠. 지금 본인이 전화를 걸었잖아요. 본인과 전화번호가 다른 지인, 가족은 안 돼요. 가족들은 보통 전화번호가 뒷자리가 비슷하잖아요. 가족들 말고 다른 지인한테 우선 낸 직거래 약속을 잡고 얼마 있다 출발할게요 라고 약속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 자기 지인분한테 이 번호로 연락해가지고 물건 있냐고 물어보라 그래요. 정상적인 판매자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예약한 분 계시다. 직거래 오늘 오신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기꾼들은 그런 거 없죠.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건 직거래도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문적인 사기를 갖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마추어 사기꾼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